김치 냄새 난다고 사람을 가르더군요. 지금 이 이야기를 혼자 듣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여기는 그런 분들이 조용히 머무는 곳입니다. 그날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백화점 특유의 냄새가 먼저 생각나요. 향수 냄새에 가죽 냄새, 반짝이는 금속 냄새가 섞인 그 공기요. 그 한가운데서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별말도 안 하고 그냥 서 있었을 뿐인데 매장 안이 이상하게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사람이 제 앞에 멈춰 섰을 때도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내더군요. 회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그 한마디에 매장 안 공기가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아까까지 시계 설명하던 직원 목소리도 뚝 끊기고 웃음소리도 사라지고 발소리조차 멎은 것 같았죠. 제 옆에 서 있던 매니저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힐끗 보며 바쁜 척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더군요. 아, 이제야 알았구나.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속이 시원하다기보다는 괜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렇게까지 돼야 하나 싶은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사실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그저 시계 하나 사러 왔을 뿐이었죠. 며느리 손목에 어울릴 만한 너무 튀지 않고 오래 찰 수 있는 그런 시계요. 그런데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 매장에서 손님 취급조차 받지 못했어요. 이쪽은 고가 제품이라서요. 구경만 하시면 다른 매장 이용해 주세요. 말은 존댓말인데 듣는 사람 마음을 슬쩍 밀어내는 말투 있잖아요. 저는 그걸 분명히 느꼈어요. 남편은 제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 역시 입을 다물고 있었죠. 김장 봉사 끝내고 바로 온 차림이라는 게 그제야 조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김치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을 테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나 그런 생각이 스치듯 지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고개 숙이는 사람과 고개 숙임을 받는 사람이 순식간에 바뀌어 있었으니까요. 주변 손님들 시선이 하나같이 우리에게 꽂혔고 아까 힐끗거리던 눈빛들이 이번엔 놀람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매니저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무슨 말을 해도 늦었겠지.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그날 그 시간에 그 차림으로 그 매장에 들어가게 됐는지 그걸 말하지 않으면 이 장면의 진짜 의미는 전해지지 않거든요. 도대체 우리는 왜 김치 냄새 나는 작업복 차림으로 그곳에 들어갔을까요? 그날이요. 사실 김장 봉사만 마치고 바로 집에 갈 생각이었어요. 해마다 하던 일이니까요. 동네 할머니들 몇 명 모여서 배추를 절이고 소금물에 손을 담그고 고춧가루를 버무리다 보면 하루가 훌쩍 가는 그런 날이었죠. 찬물에 손을 오래 담갔더니 손끝 감각이 둔해지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매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앞치마 안쪽으로는 김치 국물이 스며들었고 소매 끝은 어느새 축축해져 있더군요. 손을 몇 번이나 씻어도 냄새는 잘 빠지지 않았어요. 김장 냄새라는 게 꼭 그래요. 잠깐 했다가 사라지는 냄새가 아니라 사람 몸에 붙어서 오래 남아요. 마치 열심히 살았다는 흔적처럼요. 저는 그 냄새가 싫지 않았어요. 부끄러운 냄새도 아니었고 숨기고 싶은 냄새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남편이 제 옆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어요. 여보, 며느리한테 시계 하나 해주는 거 지금이 딱 좋을 것 같지 않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살짝 내려앉았어요. 우리가 그런 걸 쉽게 살 형편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괜히 욕심내는 건 아닐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는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말 한마디 잘못 꺼냈다가 남편 마음 다칠까 봐요. 며느리 얼굴이 문득 떠올랐어요. 말수는 적지만 늘 예의 바르고 웃으면서도 한 발 물러나 있던 그 아이. 명절 때마다 눈치 보며 일하고 괜히 더 움직이던 모습이요. 이번엔 진짜 하나 해주고 싶어. 남편 말이 이어졌고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 사람은 평생 자기한테 좋은 거 하나 사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을 제가 모를 리 없잖아요.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을까 잠깐 고민도 했어요. 그런데 시계를 보니 시간이 애매하더군요. 괜히 집에 들렀다 나오면 남편 입에서 됐어. 다음에 사지 뭐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 옷 그대로 가자고 했죠. 김치 냄새 좀 나면 어때요? 남 부끄러운 냄새도 아닌데. 설마 옷 때문에 사람을 가르겠어.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치마만 벗고 김장하던 작업복 그대로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그날의 선택이 이렇게까지 이어질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죠. 다만 분명한 건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시험대 위에 올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보는 눈앞에요. 그리고 곧 그 시선이 우리를 향해 꽂히게 됩니다. 백화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랐어요. 바깥의 찬 기운이 문 안으로 밀려 들어오기도 전에 반짝이는 조명과 따뜻한 냄새가 먼저 우리를 감쌌죠. 바닥은 유난히 반질거렸고 걸을 때마다 발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어요. 괜히 발걸음이 조심스러워지더군요. 나는 자연스럽게 남편 옆으로 더 붙어 섰어요. 시계 매장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유리 진열장 안에서 반짝이던 시계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죠. 크지도 작지도 않은 것, 너무 번쩍이지 않는 것, 며느리 손목에 올려놔도 부담스럽지 않을 것. 나는 속으로 그런 것만 골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딱 그런 시선이요. 매니저는 우리를 보더니 아주 잠깐 시선을 훑고 지나갔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길지도 짧지도 않게. 그 시선이 지나간 자리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기가 남았죠. 환영도 아니고 노골적인 거부도 아닌데 여기 오래 서 있지 말라는 뜻만 또렷한 그런 공기요. 아, 이건 저는 그때 이미 느꼈어요. 우리가 이 공간에서 환영받는 손님은 아니라는 걸요. 매니저는 다른 손님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말끔한 옷차림의 젊은 부부였죠.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고 시계를 하나하나 꺼내 보여주며 설명을 시작하더군요. 웃음도 섰고 고개도 끄덕이고 손짓도 바쁘게요. 그 모습이 우리 눈앞에서 그대로 펼쳐지는데도 우리는 투명한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었어요. 남편은 말없이 진열장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저는 가격표를 한번 보고는 얼른 시선을 거뒀어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자리에 오래 서 있는 게 괜히 민망해졌거든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손님들 몇 명도 슬쩍 우리를 힐끗거렸어요. 호기심인지 판단인지 모를 눈빛들이었죠. 괜히 왔나 그런 생각이 스치듯 지나갔어요. 그래도 우리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남편이 시계를 하나 가리키며 조용히 물었죠. 이건 어떤 거요? 그 말이 끝나자 매니저가 마지못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에는 미묘한 표정이 걸려 있었어요. 친절을 꺼내야 할지, 선을 그어야 할지 잠깐 계산하는 얼굴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우리를 이 자리에서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시계를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였어요. 매니저는 한 박자 늦게 우리 쪽으로 다가오더니 시계보다 먼저
우리 옷차림을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짧음이 오히려 더 또렷했죠. 그 다음에 나온 말은 예상보다 훨씬 부드러웠고 그래서 더 아프게 들렸어요. 이쪽 제품들은 가격대가 좀 있어서요. 말끝을 흐리며 웃음을 얹었지만 그 말의 뜻은 분명했어요. 나는 그가 시계를 설명해 줄 생각이 없다는 걸 바로 알았어요. 이어서 나온 말이 결정적이었죠. 구경만 하시면 다른 매장 이용하시는 게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존댓말이었고 목소리도 낮았지만 그 말은 분명히 선을 긋는 말이었어요. 여기까지는 오지 말라는 뜻, 이 가격대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발바닥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아까까지 들리던 시계 초침 소리, 계산대에서 나는 작은 소리들까지 또렷하게 들렸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잠시 매니저를 바라보다가 다시 시계로 시선을 돌렸을 뿐이에요. 그 침묵이 더 길게 느껴졌어요. 이 사람도 느꼈겠지. 나보다 더 빨리, 더 깊게요. 나는 괜히 손을 만지작거렸어요. 김장하면서 거칠어진 손, 빨갛게 올라온 손등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더군요. 이 손으로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봉사 다녔는데 지금은 이 매장에서 설명 한마디 들을 자격도 없는 손처럼 느껴졌어요. 사람이 이렇게 작아질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항의도 따짐도 없었죠. 이 나이에 와서 목소리 높여 뭐 하겠어요. 남편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제 쪽으로 몸을 살짝 돌렸어요. 그 눈빛 하나로 알 수 있었죠. 여기까지 하자는 뜻이라는 걸요. 우리는 그렇게 매장을 나섰어요. 누가 붙잡지도 않았고 인사도 없었어요. 유리문을 나서는 순간 안쪽에 밝은 조명이 등을 밀어내는 것 같았죠. 나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꼈거든요. 다만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가 나간 뒤 이 매장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요.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안쪽의 밝은 조명은 그대로인데 우리는 그 빛 바깥으로 밀려난 기분이었죠. 백화점 복도를 걷는데 발걸음이 자꾸 느려지더군요. 사람들은 여전히 많았고 웃으며 쇼핑하는 모습도 그대로였는데 우리만 다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괜히 입을 열었다가 마음속에 있는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질까 봐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평소 같으면 괜히 왔지? 라든가 다음에 사도 돼 같은 말을 했을 사람인데 그날은 아무 소리도 안 냈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죠.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남편이 잠시 멈춰 섰어요.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한번 매장 쪽을 돌아봤습니다. 그 표정에는 화도 없고 서운함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만 오래된 피로 같은 게 묻어 있었죠. 이 사람은 또 이렇게 넘기겠구나. 나는 그 얼굴을 보며 괜히 마음이 더 쓰렸어요. 여보, 그냥 가요. 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죠. 남편은 잠깐 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짧은 끄덕임에 오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버튼 앞에 서서 기다리는 동안 아까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더군요. 고가 제품이라서요. 다른 매장 이용하시는 게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말들이 꼭 안내가 아니라 정리 통보처럼 들렸어요. 이 자리는 우리 자리가 아니라는 뜻으로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나는 비로소 숨을 크게 한 번 쉬었어요. 매장 안에서는 참았던 숨이었죠. 그제야 가슴이 조금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틀린 건 아니잖아.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보기도 했고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조용히 돌아선 선택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게 될 줄은요. 그리고 불과 몇 분 뒤 누군가가 우리를 다시 찾게 될 거라는 것도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리가 막 방향을 잡으려던 때였어요. 그때 뒤쪽에서 급하게 발걸음 소리가 들렸죠.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누군가 숨을 고르며 우리를 불렀어요. 잠시만요. 그 목소리는 아까 매장에서 들리던 목소리들과는 달랐어요. 서두르면서도 조심스러운 어딘가 단단한 소리였죠. 뒤를 돌아보니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사람이 몇 명 서 있었어요. 얼굴에는 익숙한 미소 대신 분명한 긴장감이 깔려 있었죠. 그중 한 사람이 우리 쪽으로 다가와 고개를 숙였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을 대하듯이요. 회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그 말이 다시 한번 들리는 순간 나는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주변 공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늦추고 우리를 힐끗거렸고 엘리베이터 앞에 있던 사람들마저 시선을 주고받았죠. 남편은 잠시 그 사람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요? 그 한마디가 괜히 크게 울리는 것 같았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은 다시 한번 허리를 굽히며 말을 이었어요. 잠깐만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조급함이 담겨 있었죠. 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아까 있던 매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제서야 누군가에게 전달됐다는 거리요. 잠시 뒤 우리는 다시 그 매장 앞에 서 있었어요. 아까 나올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죠. 직원들이 줄을 맞춰 서 있었고 매니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한쪽에 서 있었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이건 사과가 아니라 확인의 자리라는 걸요. 정장을 입은 사람이 매장 안에서 또렷하게 말했어요. 이분들은 이 백화점의 주요 주주십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주변에서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매니저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고 아까 그 당당하던 표정은 어디에도 없었죠. 이제야 알았네. 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시원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허탈했죠.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가 사람으로서의 존중이 아니라 신분 때문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는 그 침묵 속에서 이 장면을 오래 기억하게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매장 안은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 조용해졌어요. 아까 우리가 쫓기듯 나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공기였죠. 직원들은 일렬로 서 있었고 누구 하나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매니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조금 전과는 너무 달라서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정장을 입은 사람이 매장 한가운데서 또렷하게 말을 이었어요. 이분들은 오래전부터 우리 백화점에 투자해 오신 분들입니다. 굳이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 말은 매장 전체에 충분히 울렸어요. 주변에 있던 손님들까지 그제야 상황을 이해한 듯 시선을 주고받았죠. 누군가는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고 누군가는 괜히 고개를 돌렸어요. 매니저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흔들리고 있었죠. 입술이 몇 번 움직였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까 우리에게 했던 말들이 그 사람 머릿속에서도 한꺼번에 떠올랐을 거예요. 고가 제품이라서요. 다른 매장 이용하시는 게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말들이 이제는 전부 자기 쪽으로 되돌아오고 있었죠. 남편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우린 그냥 시계 하나 사러 왔소. 그 말은 변명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었어요. 정말 있는 그대로의 말이었죠. 그 한마디에 매장 안에 있던 사람들 표정이 더 굳어버렸어요. 상황을 설명할 말이 사라진 순간이었거든요. 나는 그때 처음으로 매니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에는 당황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내가 보고 싶었던 건 사과가 아니었어요. 내가 보고 싶었던 건 아까 처음 우리를 봤을 때의 그 눈빛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런데 그건 끝내 나오지 않았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이 짧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매니저에게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전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 매니저의 얼굴이 더 굳어졌죠. 아마 이 자리에서 이미 결론이 내려졌다는 걸 그도 느꼈을 거예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게 과연 누구의 잘못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한 사람의 태도였는지 아니면 이 공간이 가진 오래된 기준이었는지요. 그 순간 나는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에게 남은 선택이 하나 더 있었으니까요. 그냥 돌아갈지 아니면 마지막 말을 남길지. 그 선택이 이 장면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 자리에 오래 머물고 싶지는 않았어요. 매장 안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고 그 침묵이 우리한테는 필요 없는 시간이었거든요. 정장을 입은 사람은 무슨 말을 더 하려는 것 같았지만 남편은 손을 한번 들어 보이며 그 말을 막았어요. 그 작은 손짓 하나로 이 상황을 더 키우지 않겠다는 뜻이 분명히 전해졌죠. 우리는 시계 진열장 앞으로 다시 걸어갔어요. 아까처럼 반짝거리는 시계들이 그대로 있었지만 보는 마음은 전혀 달랐어요. 남편은 잠시 살펴보더니 하나를 가리켰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장 비싼 것도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며느리 손목에 올렸을 때 부담 없어 보일 것, 오래 차도 질리지 않을 것, 그 정도면 충분했죠. 매니저 대신 다른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설명을 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고 말투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죠. 나는 그 설명을 들으며 자꾸만 아까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처음 이 매장에 들어왔을 때 왜 이런 설명을 들을 수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요. 그 차이가 결국 사람을 갈랐다는 게 마음 한켠을 계속 눌렀어요. 결제가 끝나고 시계를 받아들었을 때도 기쁘다는 느낌은 크지 않았어요. 해야 할 일을 마친 것 같다는 묘하게 담담한 기분이었죠. 매장 문을 나서기 전 나는 잠깐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매니저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그때 나는 짧게 한마디를 했어요. 큰 소리도 아니었고 꾸짖는 말도 아니었죠. 사람은 옷에서 냄새가 나도 괜찮아요. 마음에서 냄새가 나면 그건 오래 가거든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건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다시 복도로 나왔어요. 백화점은 여전히 붐볐고 사람들은 각자 할 일을 하며 지나가고 있었죠. 아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나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날 일은 그렇게 끝났지만 이 이야기는 아마 오래 남을 거예요. 그 매장에, 그 사람 마음에,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요. 오늘의 비밀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 묻어둔 이야기도 언제든 이곳에 들려주세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첫사랑이었고 단 하나뿐인 주인공이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동네 비밀일기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